나머지 정리입니까? 식세우기입니까? 식세우기예요. 그래서 식세웁니다. 그래, fx를 x-1,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목숨 몰라? 그냥 qx. 나머지 뭐라고 쓸 거나? ax 플러스 b.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해봐. 모르는 값 앞에 가로를 0으로 만드는 x값 몇 대입해요? 1 대입해 볼 거고 또 몇 대입해 볼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럼 1 대입하면 이 식은 a 플러스 b, 이 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지. 위에 있는 문제는 여기 어떤 숫자가 나와서 막 연립해 풀었는데 큰일 났네. 네, 별로 큰일 날 거 없습니다. fx가 얘래요. 우리 f일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x자리에 1 대입하면 몇 나오니까? 3.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잠시만. 진짜? 1이지.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잘못한 줄 알았어요. 왜? 마이너스 1의 10제곱은 1이지, 마이너스 1의 5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더하기 1이지, 계산하면 1 나오는 겁니다. 1.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이 녀석 연립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 더하면 2b는 4, b는 2, a는 1. 답은 x 플러스 2.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해줄 거냐면 이런 게 쉬운 유형이에요. 미지수의 개수와 가로의 개수가 같은 문제가 쉬운 유형이고요.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미지수가 3개인데 가로가 2개밖에 없어. 이런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네? 어려운 문제구나. 자, 지금부터 이런 패턴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힘을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쉬운 문제는 그냥 너희들이 문제집 보고 막 풀어도 그냥 답 나와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모르는 문제는 구조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거의 암기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구조가 암기가 안 되면 내가 뭘 푸는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집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크다. 줄여봐야겠다. 네, 자, 수치 대입법의 난이도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n개가 나와 있어요.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n개인데 식이 n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봤더니 모르는 값 앞에 가로가 n개가 있어요.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거 좀 하나 갈게요. 떨겼더니 다 깨져버렸어. 이게 나오네. 예. 자, 위에 있는 유형이 바로 쉬운 유형이에요. 막 풀어도 그냥 답이 막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유형이다. 실력을 결정짓는 건 난이도 있는 유형이죠. 미지수가 2개인데 모르는 값 앞에요. 가로가 원래 2개가 나와 있어야 했는데 이렇게 가로에 제곱 등이 생겨버리면 가로가 겹치면서 하나밖에 안 나오지. 가로의 제곱 등등의 꼴로 인해서 가로가 1개가 나왔어요.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유형? 쉬운 문제? 미안해. 유형이라고 둘 다 바꾸든가 둘 다 문제로 바꾸든가 하세요. 뭐 통일성을 좀 주고 싶었어요. 네, 어려운 문제예요. 이 경우에는 유형을 암기하십시오. 유형의 구조를 암기하십시오. 암기 안 하면요, 거의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연필이 나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어렵다는 건지, 이거 왜 어려워요? 자, 왜 어려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자, 보도록 하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다항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fx라는 식은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2차 식으로 나누고 있네요. 얘는 나머지 정리입니까? 식 세우기입니까? 식 세우기예요. 그래서 식을 세웠어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을 qx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적으면 됐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예, 미지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런데 모르는 값 앞에 가로가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어요. 그럼 봐. 그래, 나 널 없애기 위해서 우선 수치 대입법에 1 대입할 거야 라고 1을 대입했는데 얘밖에 안 나오지. 그치? 뭔가 가루가 하나 더 있어야지만 AB에 관한 식이 나와가지고 2개 연립해서 풀 텐데 얘밖에 안 나오지. 네.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씨, 못 푼다. 이제 막 우는 거지. 못 푼다. 어렵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말씀드릴 거냐면요. 옆으로 화살표 빼서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 2개, 식 1개. 못 푼다. 미지수 2개, 식 1개. 못 푼다. 어렵다는 건 이런 걸 말한다. 미지수 2개, 식 1개. 못 푼다. 어렵다는 건 이런 걸 말한다. 미지수 2개, 식 1개. 못 푼다. 어렵다는 건 이런 걸 말한다. 풀 수만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만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만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만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판단했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아이씨, 풀 수만 있다면 얘는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 이용해서 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으로 풀어볼 거예요. 3차, 2차, 1차 상수. 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눴네요. 1, 1, 마이너스 2, 1 빼줍니다. 4,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에 4 오네요. 4, 마이너스 8, 4 그래서 또 빼줬더니 a 마이너스 1 플러스 8 그리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라고 나머지가 나왔는데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란 얘기지?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a 값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7. b 값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4.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풀 때는 난감해 이랬는데 방법을 좀 바뀌니까 손쉽게 풀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어떻게 이게 나눗셈으로 돼요? 얘가. 여기 나누어 떨어진댔잖아요. 예. 됐죠? 네. 여기까지 됐지. 맞아? 자, 솔루션 2. 선생님 솔루션 3개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는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2개까지만 해드릴게요. 얘들아,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1로 나눠도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맞아요? 예, 맞아요. x제를 1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식인 x-1로 나누어도 떨어지니까 조립제법 쓸 수 있겠다. 쓸 겁니다. 자, 3차, 2차, 1차 상수 x-1로 나눴어요. 앞에 몇 적어줍니까? x-1로 나눴어. 앞에 숫자 1 적어놓죠. 1, 1, 3, 3, a 플러스 3, a 플러스 3 그래서 나머지 자리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3 왔어요. 그런데 x-1로
예,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를 한 번 더 x-1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이란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다시 1, 4, 4. 그래서 여기에 a 플러스 7이 왔어요. 그런데 예, 처음에 x-1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두 번째 다시 그 몫을 x-1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 되겠네? 예, 결국 a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7. a가 마이너스 7일 때 b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선생님, 네. 있잖아요. 네. 두 번째 할 때요. 네. 여기 마이너스, 아니 그 나머지 있잖아요. a 마이너스 플러스 3이요. 걔는 안 내려와요? a-3 이거요? 네. 얘는 0이라니까? 아니 그니까요. 네, 안 내려와요. 연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쓸 땐 나머지는 계속 버리면서 목 부분만 나머지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 그냥 무식하게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예요. 피해 가십시오. 되겠죠? 지금 몇 분 남았지? 44초. 예. 네.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를 배울 때 이 문제가 지금부터 13페이지인가요? 예,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 정석책에 아마 연습 문제에 실려 있고요. 다른 교재들에도 실려 있으면 상중하에서 전부 상급 문제에 해당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학생이던 시절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지저분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문제 유형 중에 특징은 뭐냐면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선생님 전 머리가 좋아서요. 예, 너의 머리가 좋은 건 알겠으나 외우지 않은 자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유형 암기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유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예, 몇 차식을? x에 관한 n 플러스 2차식을 n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n차식?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2차, 3차도 아니네. n차식? 몇 차인지 몰라요. 자, 어쨌든 얘는 n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입니까? 식 세우기입니까? 식 세우기예요. 그래서 식 세워볼 겁니다. x의 n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3의 n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뭔지 모르니까 qx 나머지는 3의 n제곱에 x-3이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자,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봤더니 이제 깝깝하지. A, B 구하려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자, 우선 우리는 뭐에 집중할 거냐면요. 모르는 값 앞의 괄호에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x-3, 여기에도 x-3. 이 x-3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자, 어쨌든 항상 수치대입법의 기본은 모르는 값을 없애기 위해서 모르는 값 앞에 가로를 0이 되는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x자리에 몇 대입할 거예요? 3. 예. 우선 x자리에 첫 번째 3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식이 3의 n제곱 9 플러스 3a 플러스 b. 그리고 여기 뭐가 돼요? 3 대입하면 0.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요. 항상 무조건 양수밖에 안 돼요. 얘는 절대로 음수라는 수가 나올 수 없어요. 신기하지? 자, 지금부터 보강적인 필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의 n제곱이에요. n 자리에 선생님이 양수도 넣어볼 거고 0도 넣어볼 거고 음수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예, 양수 0, 음수 넣으면 이제 얘의 실체간에 좀 알 수 있겠지. 얘 계산하면 몇 나와요? 27 나와요. 얘 계산하면 몇 나와요? 1 나와요. 얘 계산하면 몇 나와요? 27분의 1 나와요. n자리에 양수가 들어가건 0이 들어가건 음수가 들어가건 어떤 실수가 들어가건 안타깝지만 얘는 0이나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되겠습니까? 결론 3의 n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큰
양수다. 예요. 그러면 보자.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럼 양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는데 0이 됐대요. 그럼 이 어떤 수는 뭐가 돼야만 되겠습니까? 0이 돼야만 되는 상태예요. 그치? 예,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요. 보세요.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이구나. 그러므로 b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라고 바꿔서 써도 되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선생님이 얘는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보통 b의 장례식이라는 식이에요. 수학에서 선생님이 이제 장례식 하는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장례식이 뭐냐면요. 자, 우리 장례식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칠판 볼까? 시체가 있어. 죽은 사람은 홀로 외로이 쓸쓸히 병풍 뒤에 홀로 남는 거고요. 산자들은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자, 비의 장례식이라는 이런 식의 구조는 앞으로 나는 비 자리에 얘를 쓸 거다. 그 식에서 비는 더 이상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비는 샬라샬라샬라 하는 식 뭐라고 부른다? 비의 장례식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비를 하나라도 줄여놔야지, 미지수를 하나라도 줄여놔야지 우리가 수학 문제 풀기 쉽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미지수를 하나 줄여버린 거야. 오직 A만의 식으로 만들면 미지수 하나씩 하나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요 다시 위에 있는 식을 쓸 건데 B 자리에 뭐라고 쓸 거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래, x의 n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는 x 마이너스 3의 n제곱에 qx 플러스 3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3.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또 모든 문제 풀이는 얘야. x-3에 집중할 거다. 이 식을 우리 x-3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정리해 볼까요? 요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9 보이십니까? x제곱 마이너스 9는 x-3, x 플러스 3. 그치?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거 공통인수 a 걷어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a의 x-4.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식 다시 계산합니다. 공통인수 걷어내면 뭐가 돼? x-3이라는 공통인수 걷고 남은 찌끄레기식 다 모아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겠죠. 즉 이 식에서 x-3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적어볼게. x의 n제곱에 x-3, x 플러스 3 플러스 a의 x-3의 n제곱에 qx 플러스 3의 n제곱에 x-3이라는 식이야. 그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는요 검산식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얘를 이렇게 나눴더니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야. 검산식이에요. 검산식은 즉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는 항등식이므로 얘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므로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양변을 x-3으로 빼버릴 거야. 여기 이 항등식 양쪽에 똑같은 식이 있는데 모든 항에서 x-3이 다 보이잖아. x-3, x-3, x-3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x-3을 다 걷어버릴 거야. 하나씩 없애버릴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없앤 식도 항등식일까 아닐까? 항등식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x의 n제곱에 x 플러스 3 플러스 a는 x-3에 하나 걷어냈으니까 n-1제곱 되겠죠? q의 x 플러스 3의 n제곱이야.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얘도 항등식이다예요. 위에 있는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x-3을 걷어낸 이 식도 항등식이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다시 위에 있는 이거 있죠?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x자리에 또다시 3을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3의 n제곱에 6 플러스 a는 x자리에 3 대입했더니 뭐가 남습니까? 3의 n제곱 남아요. x자리에 3 대입하면 여기 3 대입해서 0 되면서 3의 n제곱만 남죠? 이제 계산해봐. 3의 n제곱에 뭐를 곱해야지 3의 n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1. 1을 곱해야 되지? 네. 맞아요? 6 플러스 a가 1이래. a는 몇일까? 마이너스 5예요. 와, 힘들었다. a는 마이너스 5. 그런데 요거 우리 b값 여기 식 있죠? a 자리에 마이너스 5 대입하면 b는 몇 나오겠습니까? 6.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외워요.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 외우는 거야? 선생님 여기서 문제 변형되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아주 치밀하게 딱 요런 구조로만 틀을 맞춰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항상 풀려요. 즉 개념집 20번 읽으면 됩니다. 네, 간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또 여러분이 얼마나 또 수학의 기초가 잘 돼 있는지요. 다음 페이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학에서요 나머지의 특징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니야, 초등학교 아니지? 중학교 수준 정도예요. 정수니까. 자, 25를 4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검산식으로 표현해 볼 거다. 25는 4로 나누면 몫이 몇이지? 4, 6에 24. 나머지 몇이에요?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위에 한 줄 풀어놓은 것처럼 아래에 있는 식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0을 4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네, 나눌 수 있으니까 질문한 거죠? 자, 다 했지? 얘기 한번 해볼까? 3을 4로 나눈 나머지 몇 나옵니까? 나머지는 3을 4로 나눈 나머지 몇 나왔어요? 푼 사람 틀려도 돼.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예. 여러분이 뭘 모르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 아까도 선생님이 살짝 흘렸어. 자, 4로 나눈 나머지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총 몇 개? 4개. 어떤 수일까요? 0, 1, 2, 3밖에 못 와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나머지로 왔어.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자, 그래서 선생님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끼리의 나눗셈에서 몫은 양수, 0, 음수 다 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항상 0 이상이다. 몫은 양수, 0, 음수 다 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항상 0 이상이다. 양수, 0, 음수 다 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항상 0 이상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 풀어볼까? 3을요 4로 나눈대요. 몫이 뭐가 돼야 돼? 0. 나머지가 몇이 돼야 돼? 3. 선생님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건 잘할 수 있겠지? 개념을 배웠으니까 풀어봐. 이반에 수학상 다른 선생님한테 혹시 배웠던 학생 있나? 한 명도 없나요? 도윤이 좀 배웠니? 어디까지 배웠지? 아, 맞다. 거의 끝까지 다 배웠지. 좀 다르지? 완전 다를 겁니다. 이런 반성이 들 거야. 헉, 내가 이렇게 몰랐어? 그쵸? 예. 자, 얘 뭐 나왔어요? 세 번째 건 나머지가 몇이다? 2. 자, 볼까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얘를 4로 나눴어요. 몫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나머지는 2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왜 나오고 이거 왜 나와요? 왜냐면 4로 나눈 나머지 자리엔 0, 1, 2, 3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0, 1, 2, 3 중에 나머지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10을 맞춰야 되니까. 오, 이해 안 가? 나머지가 양수가 0 이상이 나오게 하려면 얘가 2가 들어가면 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얘 나머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루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얘 나머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못과 나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머지가 더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엄청 중요한 유형. 사실은 요거 앞 페이지에 배운 건 진짜 상급 심화 문제야. 최상급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 실어놓기는 했지만 사실 일반 학생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반면에 15페이지에 나오는 유형은요. 일반 학생들도 풀어야 되는 상급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되게 잘 공부하셔야 돼요. 어쨌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은 뭘 제출한다? 과학식의 연산 제출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거 한번